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예기치 않고 찾아오는 사고는 때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밖에 안 됐었습니다. 혼자서 진짜 큰일 났구나, 좀 암담한 심정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도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속상함도 크시고 불편함도 큽니다. 사고로 인해서 다치게 되면 아무리 의사가 완벽하게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고로 인한 어떤 신체적인 후유증 또 정신적인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2022년 기준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9만 6천여 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7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골절, 치료의 골든타임을 잡아야 합니다. 세심한 진단과 치료로 사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전교 원장.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고난도 골절 수술이 가능한 정형외과 전문의 김만영 원장. 취업을 위해 공부 중이었던 강래한 씨. 평범했던 어느 날 계획했던 공부를 마치고 바람을 쐴 겸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섰는데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직진 구간에 이제 신호 위반하는 차랑 부딪혀가지고 한 10m 넘게 날랐다고 하더라고요. 10m 넘게 날아서 탁 떨어지는 순간 일단은 다리가 계속 안 움직였고 손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손도 감각이 없었고요. 되게 심한 이제 골절 중에서도 좀 상위에 높은 골절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손목의 뼈 두 개가 다발성으로 골절이 있으면서 두 뼈를 결합하는 조직이 아예 터져서 벌어진 상태. 또한 또 골반에 있어서 골반의 앞에는 이제 치골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런 치골과 같은 이런 부위가 터져서 벌어져서 골반이 열려 있는 그런 심한 손상의 상태셨습니다. 네, 이 팔은 물론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한 골절이었는데요. 1분 1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바로 수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정해주는 컨택해주는 병원을 선택해주는 그런 시스템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병원을 추천받아 사설구차 타고 와서 수술하고 입원하고 치료받게 됐습니다. 개방성 골절에 대해서 뼈를 맞추고 상처를 치료하고 그런 수술을 응급으로 먼저 잘 진행했던 상태였고요. 또 그 이후에 어떤 손의 상태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 골반이 벌어진 손상에 대해서도 금속판을 이용해서 벌어진 골반을 모아주는 이제 수술을 시행했고 모아주면서 인대를 같이 강화하는 수술을 시행했는데요.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점점 나아지시고 수술하고 나서 한 3주 정도에서는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시면서 지금은 일상 보행에서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회복하신 상태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다쳤을 땐 팔과 다리에 감각이 없어서 이대로 온몸이 마비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많았답니다. 다행히 빠르게 수술을 시행해 치료 경과가 좋은데요. 손목을 잘 고정하는 게 관절면을 맞춰서 정확히 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골절된 부위가 이렇게 관절면이 맞게 잘 이렇게 정복이 돼 있고 두 뼈도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수술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잘 유지되시는 것 같아요. 완전히 어긋나 있는 뼈를 바로 맞췄습니다. 다행히 치료 경과가 좋은데요. 젊은 환자여서 뼈가 다시 붙는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3개월 정도 인대 조직이 회복할 때 임시적으로 이제 고정하는 핀이라서 요 핀을 간단하게 부분 마취를 해서 수술방에서 제거하는 그런 거를 수술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몇 달을 돌아보면 끝없는 수술의 연속이었습니다. 시급한 수술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골절된 뼈를 고정해주던 핀도 잘 제거했습니다.
두 뼈를 고정하는 핀을 오늘 안전하게 잘 제거했어요. 수술은 굉장히 잘 됐고 뼈도 잘 아물고 잘 회복하는 과정 중인데 이 뼈가 완전하게 이제 붓고 또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될 때까지는 앞으로도 한 4, 5개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거를 고정했던 그 금속판은 4, 5개월 지나서 그 제거하면 완전히 일상으로 이제 더 편하게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비교적 잘 회복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골반뼈에 골절도 있어가지고 거의 뭐 누워서 거의 지냈던 상태였는데 지금은 잘 걸어 다니시고 활동 잘 하시고 회복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레안 씨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공부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무기력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몸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는데요. 일단 건강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다리만 조금만 벌려도 아파 죽을 것 같고 그냥 휠체어 전에는 아예 누워만 당겼고요. 한 3주 동안. 그리고 한 8주까지는 휠체어만 타고 다녔고요. 걸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잘 걷는 거 보니까 빨리 낫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복하면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취미가 생겼는데요. 바로 책 읽기입니다. 숨가쁘게 살아가던 일상 속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네요. 지금 아프고 나서 많이 못 움직이니까 많이 답답해서 빨리 나아가지고 몸 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크게 사고를 다친 분들이 대학병원에서 일정이 안 되거나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저희 병원에 의뢰되어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환자들이 잘 치료받아서 퇴원을 하고 나가실 때 의사로서는 굉장히 뿌듯한 느낌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화물차 운전을 하는 이동률 씨. 잠깐의 방심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부르죠. 양쪽 다리가 화물차 사이에 껴서 빠지지 않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1톤 트럭 포터를 타고 있었는데 똑같은 포터가 정차해 있고 그대로 이제 뒤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양쪽 다리가 이제 밑에 다 끼어 있었고 그 상황에서 너무 이제 조금 통증이 심해가지고 안에서 막 밖에 이제 어떻게든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이제 막 소리를 좀 지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좀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쭉 일자로 찢어져 있겠구나 하고 바지를 딱 찢어서 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이 정도가 다 열려가지고 사람들의 도움으로 끼어있는 다리를 겨우 꺼냈는데요. 종아리의 상처가 너무 심해 뼈가 다 보이고 피부 속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급 한 2곳 정도의 병원에 이제 먼저 갔는데 환자들도 많이 밀려 있고 이제 수술을 해줄 수 있는 의사분도 없다. 약간 그런 상황에 놓여가지고 2시간 동안 이제 응급실에서 대기하다가 어떻게든 빨리 수술을 좀 하고 싶은 마음에 찾다가 이 병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내원했을 때는 이렇게 심하게 열린 상처가 있고 악계 손상이 심한 상태에서는 이게 손상받은 에너지가 계속 남아 있으면서 손상을 계속 추가적으로 더 일으키기 때문에 처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향후에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환자의 보호자분과 가족분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다, 심한 상태다, 또 만약에 조절이 안 되면 절단의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까지 드리면서 치료를 시행했던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더 치료가 늦어졌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무엇보다 걱정이었던 피부의 손상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처음에 병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할 만큼 걷는 게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완전 사고 전보다는 100% 아직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활하다 보면 또 그때처럼 다시 걷는데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골절이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부러진 뼈가 손상된 피부 밖으로 나온 개방성 골절을 수술로 맞춰준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런 열린 상처에 대해서는 음압이란 장치를 달아서 계속 상처를 재생시키고 나쁜 물질을 빨아당기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런 장치를 달아서 일주일에 2번씩 반복적으로 상처를 씻어내고 정리하고 또 조금씩 더 상처를 모아주고,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 환자는 6, 7번의 과정 후에 안전하게 좀 잘 회복되었던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PVC까지 시행했던 상태였고요. 그 사이에 동반된 비골의 골절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고정을 해서 환자가 가능한 한 빨리 걷고 활동하는 게 이런 골절 치료의 원칙이라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잘 고려해서 빠른 재활과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돕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던 환자 사례였습니다. 다리를 절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약 3주 동안 정신이 들면 수술하고 또 수술할 정도로 다급하게 치료 과정이 이어졌는데요.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진짜 잃을 뻔했는데 그래도 잘 수술이 완료돼가지고 이렇게 제 다리로 다시 걸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어서 좋고, 이전에 사고 나기 전처럼 100% 진짜 제 다리로 잘 걷고 할 수 있는 운동 제대로 하고 다시 풋살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앞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회복력도 좋은 편입니다. 쳇바퀴처럼 느껴졌던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깨달았는데요. 교통사고가 그 소중함을 일깨워 준 겁니다. 저는 이렇게 교통사고가 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제가 한순간에 장애인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터닝포인트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이전에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들이 사고가 나니까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고,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삶의 모토 자체도 바뀐 것 같고, 앞으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교통사고만큼 흔하게 골절을 입는 경우가 있죠.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사고인데요. 김한글 씨는 축구를 하다가 그만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축구하면서 공이 날아왔는데 그걸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친구하고 부딪히면서 발목이 제 몸 밑으로 들어가서 꺾이게 되면서 발목뼈가 부러졌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이 커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자차로 가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넘어지면서 왼발이 깔린 건데요. 두두둑하며 인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빡 하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처음에 발목 주변으로 해서 골절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심한 통증을 호소하셨던 상태였고, 다만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엑스레이로 봤을 때는 발목에 골절만 있었으나 검사한 결과 내측인대의 손상과 또 두 발목뼈의 결합 조직의 손상, 또 발목의 복숭아뼈, 비골뼈의 골절이 동반된 발목 골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 4단계 골절에 해당하는 환자였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김한글 씨. 토요일마다 아이들과 놀아줬는데 벌써 한 달 넘게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하고 있답니다. 첫째가 축구하는 걸 좋아하는데 다리 다쳐놓으니까 축구도 같이 못 해주고 어디 같이 놀러도 못 가주고 해가지고 어디 갈지 이런 어떻게 하고 놀아줄지 조금 고민입니다 지금. 아빠가 다친 걸 처음 봤으니까 애들이 많이 놀랬고요. 휠체어 타고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되니까 빨리 나으라고 가방도 먼저 들어주고 해서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발목 골절이 아닌 광범위한 손상으로 수술 방법도 까다로웠는데요. 이후에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방법도 함께 시행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술할 때 있어서 요 내측의 인대도 튼튼하게 봉합하고 또 이 뼈도 튼튼하게 봉합을 한 다음에 이 두 뼈 사이에 벌어진 인대 손상도 잡기 위해서 요 작은 단추와 강선을 통해서 이 두 뼈 사이를 이렇게 튼튼하게 꽉 잡아주는 그런 수술을 같이 안전하게 했었고요. 단순하게 골절에 대한 수술만 했을 때는 추후에 계속 발목 불안정과 결합 조직의 불안정 때문에 발목의 후유증과 관절염이 나타나는 그런 후유증이 동반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환자였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복시켜서 튼튼하게 고정하는 골절에 대한
정복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고정술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발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안전하게 시행했던 상태였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한 달 넘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근육이 많이 빠진 상태인데요. 재활 치료도 함께 시행해야 되겠죠? 딱 허벅지 힘준 상태에서 누워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버티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힘이 있으면 또 둘, 둘, 셋, 넷, 다섯 허벅지 힘을 계속 주면서 버티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게 허벅지, 종아리, 발목까지 근육을 강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요 운동을 하루에 건강하신 분들은 한 30개에서 50개. 그래도 또 문제가 없다면 한 100개까지. 처음에는 사실상 제가 수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원장님 설명 들으니까 조금 더 이제 믿음이 가고 재활만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후유증도 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휠체어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겨우 목발을 짚으면서 걷는 게 가능해졌는데요. 빨리 건강해져서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입니다. 재활을 먼저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좀 사우나도 가고 싶고 애들하고 이제 못 놀아준 것도 같이 한번 놀아주고 싶습니다. 흔히 발목을 삐끗했다, 접질렀다라고 표현하는 발목 염좌. 매년 100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는데요. 대부분 보존적 치료를 받지만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집에 걸어가다가 인도 쪽에 좀 인도 길이 좀 이래 비탈짓는데 그게 가다 보면 이제 나무 심어놓은 데 보면 턱이 좀 지는데 거기를 제가 발을 잘못 헛디뎌 가지고 발목이 이렇게 꺾이면서 그 골절이 돼가지고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발목 염좌입니다. 발목 관절을 지탱하는 인대가 손상된 건데요. 대부분 인대 문제로 끝나는데 김기훈 씨는 뼈까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골절이 있다 보니까 지금 발 디디는 게 이제 뒤꿈치로는 디딜만 한데 기부스라고 있어서 앞꿈치를 하면 이제 통증이 오고 있습니다. 발목 이제 접히는 부분에 통증이 좀 심합니다. 발등 쪽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발목 관절 불안정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통증이 심하고 골절까지 있는 상태로 바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발목을 다쳤습니다. 보통 발목을 접지르면 인대가 끊어지거나 뼈가 부러지는데 이분은 심하게 접질러서 인대도 끊어지고 뼈도 부러졌습니다. 먼저 부서진 뼈를 바로 맞추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내시경을 이용해 발목 상태를 정확하게 관찰하는데요. 뼈 조각을 세심하게 제거하고 부러진 뼈는 금속판을 덧대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고정해줍니다. 좀 전에는 골절 수술 마무리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인대 봉합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목 안쪽에 있는 삼각인대와 바깥쪽에 있는 전거비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발목의 불안정증이 계속된다면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어서 잘 봉합하는 게 중요한데요. 내시경으로 그 연골의 상태 확인하고 발목 안에 지저분한 거를 청소했습니다. 부러진 뼈에 대해서는 뼈를 자기 자리에 가져다 놓고 금속판을 박아서 고정을 했고요. 끊어진 인대도 잘 봉합했습니다. 일단은 뭐 문제 있는 걸 잘 해결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아물면 좋겠는데 일단 모든 외상은 경과를 좀 보긴 해야 됩니다. 일단 젊으시기 때문에 다친 후에 생길 수 있는 외상성 관절염이 올 수도 있고 발목에 모호한 만성통이나 염증이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재활 잘하고 하면 또 괜찮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바쁘다고 미루지 말고 단계에 맞는 재활 치료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중에는 골절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큰 에너지 손상이다 보니까 단순한 골절보다는 뼈가 으스러지는 분쇄골절, 아니면 여러 부위가 부러지는 다발성 골절, 아니면 피부나 연부 조직을 뚫고 나오는 개방성 골절 같은 게 많고요. 또 바닥에 끌리거나 갈리면서 피부나 연부 조직이 결손된 경우 또는 자동차 구조물에 끼이는 압계 손상 같은 것에 대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인 누엔 슈안 트렁 씨는 일 때문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남동생은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그런데 형에게 갑작스레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Cũng về đi hôm đó thì mọi bình thường là đi xe máy, hôm đó thì đi bộ. Đi bộ thì đi qua đường thì cái đoạn dành cho người đi bộ thì anh đi sang đường anh đấy không may thì mình đi đúng luật nhưng mà bà kia bà nó say rượu mà nó tông vào, thế là anh bị tai nạn rồi anh nhập viện. Anh bị được cho lên xe đi cấp cứu vào bệnh viện thì để vào thì mổ thì kết luận thì anh bị gãy chân đấy. Gãy chân thì cũng có bù các thứ, cũng đến để xem tình trạng như thế nào thì nhập viện rồi điều trị. 그 형이 원래 같이 살고 아닌데 그 형이 그 사고 때문에 저 같이 살고 있어요. 교통사고로 왼쪽 무릎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근위경골과 반월상 연골판 등 다발성으로 왼쪽 무릎에 심한 골절상이 생겼는데요. Trong việc sinh hoạt rồi đi lại, đầu tiên là đau nhất là không ngủ được, rồi đi lại khó khăn, phải tập luyện, xong thì nói chung là áp lực từ công ty đến công việc là giục đi làm nên là tâm trí nó hỗn độn rồi, nói chung là lo lắng, rồi không ăn không ngủ được. 이분은 이제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무릎에 경골도 부러지고 그다음에 연골판도 찢어지고 내측 측부인대도 다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저희 병원으로 후송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무릎을 많이 다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수술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진 거는 뼈를 맞춰서 고정을 했고, 무릎에 있는 연골판 찢어진 거는 봉합술을 했고,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측부인대 찢어진 것도 봉합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걷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요. 수술은 잘 끝났지만 치료가 끝난 건 아닙니다. 재활치료란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6개월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재활을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은 다 딛고 쓰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자꾸 써야 돼요. 예전에 하던 거를. 재활치료를 통해 통증은 줄이고 일상생활로 복귀를 앞당길 수 있었는데요. 재활치료 과정을 통해 좁아진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근력을 강화해 줍니다. 다행히 뭐 수술은 잘 끝났고 지금 수술 후 6개월째인데요. 뭐 관절에 강직이 남지도 않고, 하나 아쉬운 거는 반대쪽 다리보다 지금 현재 근육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 근육 강화 운동이 잘 되면 이제 운동도 점점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6개월이라 이제 점진적으로 운동 시작하고 1년쯤 되면 그때 봐야 알겠지만 당장의 큰 후유증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근처 공원을 찾았습니다. 같은 한국 땅에 있었지만 각자 일이 바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쉽지 않았는데요. 재활운동을 핑계삼아 형제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Đang điều trị thì chỉ là tập luyện cái chân, là hoạt động cái chân giống như là môn lơ trị liệu, cứ muốn nói là trị liệu để giúp đỡ phục hồi thôi. Bây giờ mình cũng lo, anh cũng mong anh đừng có bi quan quá ấy. Thì mọi chuyện thì cũng có bác sĩ với mọi người cũng chăm sóc tận tình rồi nên là cũng cái yên tâm. anh sẽ cố gắng, nhưng mà giờ anh chỉ có buồn là công ty nó cứ giục đi, ép đi làm mà không đi làm được, mà Gọi là cố gắng, anh phải cố gắng lên đấy, rồi mọi chuyện sẽ tốt hơn. 네. 먼 타국에서 예기치 못하게 겪은 교통사고, 건강을 앗아가고 오랜 시간 동안 일까지 못하고 있는데요. 불안한 현실 속에서 든든히 곁을 지켜주는 가족의 존재가 고맙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심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 걷고 취미생활을 하는 평범한 일상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킬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와 후유증이 100% 생기지 않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의사가 최선을 다하고 그 환자에게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 환자분의 의지와 함께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상태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좋은 의료진들을 만나서 같이 힘을 합하여서 잘 치료해 나아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은 관절 전문 병원 하면 인공관절이나 내시경 같은 수술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정형외과 분야의 모든 비수술 치료, 골절 수술, 미세 접합 수술까지 모든 분야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4시간 응급 입원을 하고 있는 병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실과 함께 이런 정형외과 관절 병원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